정규재 창단준비위원장님을 모시고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정규재 창단준비위원장님께서는 무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은 자유민주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그동안 저희들이 개혁 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창당준비위원회의 개혁자유연합 창당 행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으로 자유한국21당과 합당하는 선언이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시간은 짧고 해서 어떻든 자유민주라는 이름을 하루빨리 쓰도록 하려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동안에 이 제야 보수들이 모두 다 연합하는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 첫 결실을 맺고 그래서 자유한국21과 제2개혁자유연합이 오늘 합당을 선언하게 되는 창당과 합당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렬히 환영하고요. 또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자유민주당의 창당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기득권 정당들이 날이 갈수록 그 기득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일으켜내고 전국민적인 교육을 하고 전 국민들을 자유민주당 당원으로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을 개혁자유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당을 만들고자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부산의 구전역 앞에서 당원 모집을 시작한 것이 벌써 지난 11월 달입니다. 11월 중순에 제가 부산에 직접 내려와서 구전역 앞에서 좌판을 펴놓고 무슨 정당이라는 이름도 없이 정당을 당원 모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뒤에 현수막을 걸고 당원을 모집하고 첫날은 모집하는 좌판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입당원서라고 얹어놓으면 바람이 온통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역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렇게 맨 땅에서 헤딩해서 정당을 만들어낸 것은 아마 김대중 아마 그 두 분 이후에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김대중, 김영삼과 견줄제비는 전혀 아닙니다만 우리 당은 어떻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졌고 저희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자유한국21의 고용주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 제야의 정말 그동안의 제야 투쟁을 끌고 오시던 저에 대해서는 선배님들이시죠. 이 선배님들이 저를 가만히 저 당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지켜보시고 또 저희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을 보시고 저 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이겠다 하는 것을 쭉 지켜보신 다음에 좋다.
그러면 아예 합쳐버리자 하고 뜻이 맞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버리기로 해준 고영재 변호사님 또 김병관 장군님 여러 선배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야보수 자유민주 세력이 진짜로 진정한 정당의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절차는 쭉 밟아 가겠습니다만은 영광스러운 이 날에 먼저 마이크를 쥐고 대회사를 하게 되어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혁자유연합 창당과 자유한국 21과의 합당선언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음은 오늘 전당대회에 따른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진행해 주실 전당대회 의장으로 류석춘 창단준비위원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류석춘 전당대회 의장님께서 창단에 필요한 의사주관을 위해서 무대 단상으로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류석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창당대회를 치르는 전당대회 의장을 맡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창당을 하자고 제안했던 게 8월 25일입니다. 작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걸려서 실제 우리 진성당원 6,000명이 넘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행사를 갖는 게 저로서는 정말 남다른 소회를 느끼게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성은경 최고위원께서 송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은경입니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서 시도당을 창당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시도당을 창당했고 시도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 선관위에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창준위에서는 중앙당 창당대회에 대의원 정원을 49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49분의 대의원 가운데 4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이로써 창당대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창당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구 최고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죠. 네, 창당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건국 후에 최대인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우국 국민들이 조국 문재인 퇴진 집회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이 우국 국민들은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당 득표율 제1야당 41%라는 그 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 해석을 야당이 하는 것을 접하고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도약을 바라는 많은 애국 국민들, 지도자들은 정통 자유우파 정당의 필요성을 소명으로 느꼈습니다. 이어 2020년 8월 26일 정당 창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고영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유수호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정당명 자유한국 21로 그해 12월 22일 총선 후 자유우파의 첫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그전 같은 시기에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께서 9월 25일에 정당 제안을 하셨고 11월 18일 부산에서 출사표와 함께 당원 모집을 시작을 해서 오늘 창당대회라는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양당 고영주 정규재 대표가 만나서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사실상의 합당입니다. 이로써 오늘 자유민주당은 청년 당원의 비율이 25%인 젊은 정당인 개혁자유연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노장년 보수층이 많은 자유한국 21이 결합됨으로써 자유진영의 대동 단계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많은 애국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창당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가칭 개혁자유연합의 정식 명칭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끼리 의논이 돼 있지만 이 절차상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께서 정식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당의 그 명칭으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내포된 자유민주당을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한 대로 자유민주당의 당명을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박수로 이 당명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드는 당의 정식 명칭을 자유민주당으로 하자는 제안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도 이의를 말씀하시지 않고 다들 찬성의 박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제안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의 강령 정책 보고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창당 준비위원이자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 김대호 위원께서 정당 정책에 대한 보고와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 강령과 당원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동지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여기 이제 강령이 있습니다. 이 강령은 지난 11월에 그때 자유한국 21 창준이 그리고 자유시민당 창준이 개혁자유연합 창준이 3개 창준이의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3차례 정도의 3차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회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합당 결의를 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수기를 해서 만든 강령입니다. 이게 이것의 어떤 좀 취지와 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민주공화국의 애국시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꾸로 굴리려는 반역의 수레바퀴에 온몸을 던져 막으려는 열정과 용기가 있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행동하는 보수시민입니다. 수고와 기득권을 극도로 혐오하며 지킬 것은 지키고 길 것은 지키는 보수자유우파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이념을 중시한다는 세평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선진해양동맹과 연대, 작은 정부, 큰 시장, 강한 기업과 개인,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복지, 지속 가능한 재정면 우리가 중시하는 원칙은
곧 상식이고 이념은 체계화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되 이를 더 구체화시켜 감동과 기대를 주는 미래의 비전으로 생활 개선 솔루션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공방첩이나 주사과 사회주의 척결을 넘어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부당한 독점과 기득권, 기대추, 격차와 균열, 불안과 불신, 불공정과 절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실력있고 믿음직한 정치 세력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왜곡평화는 물론 과도한 미화도 반대해왔습니다. 바로 역사인식과 균형 잡힌 현실 인식을 특별히 중시해왔습니다. 역사 왜곡 조작 엄폐와 일면적 현실 인식은 김일성 왕조와 문재인 정권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조작, 배신과 방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보수자유 애국 인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열한 정치가 만들고 있는 끔찍한 미래를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투표권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진짜 억울한 후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권력이 저무르는 적과 꿀 자체가 목적인 자들, 기유의자들과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독일 스웨덴인지를 헷갈리는 시대착오자, 번지수 착오자들은 우리에게 그분이 교조주의니 분열주의니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제명, 출당, 절연, 거리두기, 파쇼강령 모세,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그냥 대리 사죄와 사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분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육아분열을 획책한다고 했습니까? 육아신지가 분열주의자입니까? 자유민주당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정당 하나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홍가을이 살아있고 비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정당 말입니다. 자유민주당 강령은 우리의 홍가을이요 국가 비전과 정책의 총화입니다. 정말 대잔치 모순적인 말투성이 강령이 아닙니다. 그 강령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 등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을 깊이 새기고 그 가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평화 미화 없이 직시하여 삐선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시안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방강령의 요지는 국민개명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 재무문화, 효율화된 기업명제를 확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은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며 자주영능과 동맹연장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부강령의 요지는 권력 그 자체, 정부 크기, 정부의 개인 영역과 수단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규제, 국가형벌, 쓰레기 법령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정부 조직, 공공기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혈색 빨대를 잘라 각종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권 건너는 서식처와 먹거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성 원리에 따라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 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고용, 강령의 요지는 진입도 어렵고 대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대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저지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건너도는 일본, 미국, 스위스보다 더 그러면서 복지 수준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중부담 저복제의 가림주구 국가를 중부담 중복제의 정상적인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자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30%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50%
이와 동시에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위는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단위는 연방국가의 주처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 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규제 후보의 부산발전 비전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강령한 공공임대 장기 전세,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등도 배관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자재 가정 저소득층을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의 적심성과 교육자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수구, 태행, 종북, 좌표를 척결하고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엉패된 동업자의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우파를 혁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 정리한 자유민주당의 강령은 4.7 재보선에 저항하여 부산발전 비전, 서울발전 비전, 대한민국 지방발전 비전으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4.7 재보선 이후에는 진짜 승부처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감동과 기대를 폭풍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으로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부와 비전을 담은 자유민주당 강령의 전당원의 총의를 모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배포된 기본 정책과 당원을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박수 쳐주십시오. 드디어 우리 창당대회의 하이라이트 당대표 선출에 관한 건이 상정될 차례입니다. 오늘 성원이 돼서 이 유효한 창당대회가 성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렸었고, 이어서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한다는 안건도 통과가 되었고, 그 당의 기본적인 당원 당규, 정강정책에 관한 결의도 마쳤습니다. 드디어 새로 생기는 진짜 자유우파 정당의 얼굴로 누구를 모실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당원 동지들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당헌에 의하면 창당대회에서 지도부를 합의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고용주 동지를 대표로 추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당대표를 해야겠다 하는 분 혹시 계시면 손들어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쳐주십시오. 고영주 동지께서 당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당대표로 선출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이 자유민주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 자유우파 애국정당들의 통합체입니다. 이 위대한 자유민주당의 대표로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정규재 위원장님과 유석춘 의장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당의 당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유민주당으로 했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종북 좌파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입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순수한 애국정당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당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규재 대표님께서 개혁자유연합, 자유민주당을 창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봐서 요새는 집회도 마음대로 열 수도 없고 진짜로 어디 가서 그 당원 모집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애쓰시지 마시고 우리 처음부터 자유한국 21로 같이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진성당원으로 제대로 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와서 끝끝내 이렇게 완전한 진성당원으로 된 이야말로 훌륭한 정당을 만들어내신 정규재 대표님과 그동안의 개혁자유연합의 창당 준비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를 드립니다. 자유민주당을 이렇게 끝끝내 만드시는 정규재 대표님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존심과 끈기 이걸 보고 지금 저기 와 계신 김병관 대장 일군 사령관을 지내신 김병관 대장님이 저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육사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에서 육사는 그렇게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육사는 그 당시에 특차여서 일반 대학보다 일찍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육사 시험을 보는데 백지를 내고 그러고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허트라이 제일 높다는 서울공대 화공과 시험을 봐서 합격한 다음에 1학기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육사를 다시 시험 봐가지고 1등으로 합격하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육군 대장이 되고 뭐 일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고 이렇게 되셨는데 그 자존심과 끈기가 진짜로 우리 정규재 위원장님을 보면서 우리 김병관 대장의 옛날을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창당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이렇게 과거로기도 이렇게 위대한 정당의 대표로 뽑아주셔서 저 개인으로는 뭐 무한한 영광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 신생정당을 저 거대한 정당들과 맞서서 어떻게 국민의힘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 여러분들께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제가 당 대표로서 우리 자유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저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걸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4월 7일까지는 요번 재보선에 전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정규재 대표님 출정식 때 제가 옆에 와서 서 있었는데 그날 정규재 위원장님을 보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평론이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대인 연설까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었는데, 그 당시 느낀 심정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부산시장으로는 너무 아깝다. 대통령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장으로 술 마시는 김대호 소장님은 내가 아직 안철수나 오세훈이 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 제가 그때 여기 부산에 와서 정규재 대표님의 시장 출정식을 보고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여기에 박형준이나 김영춘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만일 이번 보선에서 우리 정규재 위원장님이 시장이 못 되신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 당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우리 정규재 위원장님의 진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 당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 4월 7일에 우리 정규재 위원장님이 부산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대표로서 전당대회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유민주당 중앙당의 막중한 책임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의 창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동지, 김병관 동지, 이석준 동지, 하영규 동지, 김대우 동지, 이석우 동지, 차선호 동지, 성경 동지를 최고위원으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경례.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민주당 중앙당 창당의 주역이신 창단준비위원장 정규재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고 통합선언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가 위기에 있습니다. 선택할 정당도 없고, 우리 김호준 동지께서 얘기하셨듯이 선거 때마다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당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든 이 정당을 우리 잘 키워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고 또 우리의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정세 변화들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수준의 정치로 떨어졌나 하는 생각을 우선 저는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희 당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강령적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지금 두 번째부터 봉건적 형벌국가를 현대적 법치국가로라고 저희들이 적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1919년에 3.1 운동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도 참으로 어려워서 1948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기 그 전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폭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20세기의 인간의 정치 제도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 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1914년 이전에 민주주의를 이미 하고 있던 나라들은 아직도 그럭저럭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1914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뒤늦게 뛰어들었던 국가 중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1지는 공산주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고 각 국가의 각 지역의 기층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짓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꽤 오래 걸렸죠. 70년 걸려서 깨끗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유럽 덩어리에 있다 하더라도 남유럽 국가들, 라틴 국가들도 이거 뭐 심심하면 무너집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라틴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시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919년, 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입한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대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국가도 아닌 지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 내내 그 생각을 쭉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나?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만큼 사실은 더러운 제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만큼 더러운 제도가 없다. 왜?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왕조국가는 왕이 책임지고 무슨 살해를 당하든지, 귀족국가는 귀족들이 책임을 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붙어서 쫓겨나든지, 이놈의 민주주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통치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선거에 출마해서 피켓을 들고 길에서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책임지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는 표를 받아야 된다.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통치하는 이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는 1914년 이후에 일찌감치 민주주의에 도달해 있던 국가들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왕조국가를 하다가 서둘러서 민주주의가 된 나라? 뭐 어떤 형태는 민주주의를 새로 한다고 서둘렀던 그 모든 국가들이 차례차례 붕괴하고 지금은 엉망이 되어 있죠. 유일하게 우리가 민주화했노라고 주장하던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1945년에서 70수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약발이 다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인민민주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머쥐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너무나도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당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당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가 아는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라고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정당일까? 사실은 저는 오전 내내 걱정하고 회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볼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해볼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라꼴이 이런 식으로 삼류국가가 되고 천민들의 국가가 되고 종족주의에 웅크려 앉아있는 시커먼 동굴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문재인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민족의 무슨 영웅처럼 되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100명이 넘는 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한 사람을 잡아넣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형의들을 조작해내고 나중에는 청와대 정권을 잡아서 청와대 들어간 아이들에게 서류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덮어놓고 대한민국은 지금 좌익들이 지고 흔들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그때 좌익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선택해서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선택은 무서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보다 이명박이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상대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이명박을 선택한다. 올라와.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올라간 것인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일제히 BBK하고 다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10년 있다가 그들은 또 공격해서 기어이 MB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그때 MB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10년이나 지난 지금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걸 윤석열이가 해냈죠.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은 보수라고 불리는 시민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하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은 피하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MB는 10년 만에 다시 그 자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10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가 반쯤 죽이고 그때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실패한 것을 지금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정당이랍시고 이제 간판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규제가 총대를 맸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규제가 총대를 메고 대표를 고영주 변호사가 한다는데 거짓말을 할 사람들 같지는 않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저 아이들을 상대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산에서도 똑같은 현상, 지금 서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중도라는 간판을 단 아이들이 일제히 본선 진출을 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여론조사라는 것 가지고 모조리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애들을 불러올리죠. 쉬운 애들. 설사 그들이 마지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데리고 놀 수 있는 애들만 붙들어 올립니다. 대거 들어가서 역선택을 하죠. 저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싸우고 대한민국에 지금 보십시오. 저기 1번 봉건적 형벌국가를 현대적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하나입니다. 작은 정부, 제한된 권력, 권력은 제한된 권력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을 오늘도 저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유민주당은 제1강령, 보이지 않는 강령은 이겁니다.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이어야 한다. 국민이기 이전에 먼저 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당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1강령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힘이 저 봉건적 형벌국가거든요. 저 봉건적 형벌국가를 최대한으로 써먹고 있던 봉건적 형벌국가를 상징했던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을 사냥개처럼 문재인이 부리다가 이제 풀어놓고 있는 거죠. 경제를 업계는 주재법의 전면 철폐,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사회적 합의 체제 해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제가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그 인간들 간의 자유로운 1대1의 거래관계가 사실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근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합의라고 떠들면서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회 세력들 간의 이권쟁패를 구조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조죠. 그 대표적인 게 노조입니다. 물론 정경련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도 해체지만 정경련도 해체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근원적 세대개혁, 국민기본생활의 보장, 북핵 폐기, 북한 민주화 유도 이런 정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강들을 많이 앞으로는 우리 당은 앞으로 당원 모임을 오늘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소모임들을 많이 해서 정말 진성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아까 우리 김호진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진성 그런 정당이 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도 머리가 희고 저도 머리가 희고 오늘 대회장에 했던 유석춘 교수님도 머리가 힙니다. 빨리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확 대체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을 해가고 각 지역에서 교육하고 세미나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지역 행사들을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구두굽이 남아나지 않도록 어떻든 소모임이라도 지역에 일일이 다니면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해갈 생각입니다. 부산시장 떨어지면 제가 부산에 와서 느끼는 것은
부산시가 인구 330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인데도 그 도시인들의 멘탈은 굉장히 전락적이고 농업 공동체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크고 급속히 발전되고 벌써 70년이나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인데도 부산시가 굉장히 촌락적 어떤 사회구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공부를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선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정말 진성의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중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 강연회가 있다, 토론회가 있다 하고 나가면 적어도 계절에 한 번씩은 그런데 의무적으로 꼭 좀 참석을 해서 서로 친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당은 정말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때 새로 당원들을 데리고 해서 그런 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은 오늘 출범을 합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써줄까요? 대한민국 조선일보는 혹시 단일화가 깨질까봐, 혹시 부산에서 정규제가 박형준 라인업의 대우를 무너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써줄까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진짜 당원이 있는 정당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당원이 있는 정당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모시고 또 정규제하고 어깨를 걸고 무너뜨리러 갈 겁니다. 아니 세우러 갈 겁니다. 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야 하니까 먼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울 겁니다. 여러분 100년간의 정당 이렇습니다. 미국에도 사실은 레이건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거쳐서 미국 공화당도 완전히 좌경화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도 완전히 좌경화되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마치 지금 우리 같은 일단의 자유주의자들이 나서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저 미국의 공화당을 죽으라고 무너뜨리겠다고 나와서 결사적으로 투쟁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레이건입니다. 그냥 레이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가 박형준이 잘 뽑고 국힘당에 오세훈이 잘 뽑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저 당이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당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가망성도 없는 정당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저 당의 후보를 누가 되든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은 무너지고 있다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무너뜨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캠페인을 나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어이 무너뜨려야 새로운 보수의 자유우파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레이건을 만들어낸 그때 미국의 진짜 자유우파들처럼 우리도 분열주의자라는 고난을 욕을 먹으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처음에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우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붙어서 레이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물론 그거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들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여우와 같은 지혜로, 뱀과 같은 지혜로, 강철 같은 의지로 이 난관을 뚫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우리가 구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절대적 신임을 가지고 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당 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지금 자유한국당의 통합 상대하는 자유민주당의 기관이 정규재 위원장님께 전해졌습니다. 입장 한번 주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도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을 위해서 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 부산시당 만세! 자유민주당 만세!